네, 마켓 인사이드로 이 시간 문을 열겠습니다. 많이 이야기를 이미 들으셨겠지만 지난 주말부터 계속해서 우려감이 쌓여왔던 것이 아시아 신흥국의 금융 불안 문제입니다. 아르헨티나를 비롯해서 아시아 신흥국 일부 국가에서 통화 가치가 급속하게 하락을 하면서 미국 증시에도 영향을 미치고 이에 따라서 국내 증시도 하락 출발을 했는데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죠. 이트레이드 증권의 신중호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번 글로벌 증시 변동성 확대의 원인부터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네, 사실 연초 위에 보시면 미국채 10년물이라든지 일본의 엔화, 달러와 그리고 전통적으로 안전자산으로 생각되는 이제 금 같은 것들이 사실 플러스 수익률을 보여왔었고요. 특히나 지난주 글로벌 선도주인 미증시 급락 내지는 많이 회자되지만 아르헨티나의 페소화 가치가 그러니까 속락하면서 리스크 오프 분위기가 굉장히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촉발점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경기 모멘텀이 특히 중국이라든지 미국 같은 PMI 지수가 하회하면서 경기 모멘텀이 좀 둔화된다는 점, 거기다가 미국 증시가 작년에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 시장에 팽배해 있었고요. 더군다나 다음 주 그러니까 이번 주에 이제 FOMC의 어떤 테퍼링에 대한 부담이 여러 좀 시장에 트리거로 작용하지 않았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러한 영향을 받아서 국내 증시 역시 개파락 출발을 했습니다. 지금도 네. 1900선 초반대에 머무르고 있고 장중한 때는 1900선이 무너지기도 했는데 네. 사실 지수 때만 보자면은 12개월 예상 기준으로 보자면은 PBR 1배 수준 이 정도면은 우리 증시에 접근 가능하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 정도 수준에서는 많이들 했잖아요. 네. 하지만 지금 투자 심리에서 보면은 저가 매수에 나서기도 좀 쉽지 않은 것 같고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네, 사실 PBR 1배 이하에서의 매수 구간은 길게 보면 맞다고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네. 다만 PBR 1배가 소위 말하는 락바텀, 즉 진바닥이라고 말씀드리기에는 굉장히 애매한 시점이라는 건데요. 1배를 하회했던 그런 구간도 굉장히 많이 노출이 되고 특히 아직 실적 추정치 하향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그러한 불안감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네. 여전히 높은 컨센서스가 계속 내려오게 되면 사실 밸류에이션이라는 거는 또 주가가 또 내려갈 수 있다라는 걸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은 좀 이어질 수 있다. 특히나 2012년 그리고 2013년과 같이 2014년에 대한 연간 이익 추정치도 계속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일단락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좀 1배 이하의 좀 추가 하락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1배 수준은 물론 장기적으로 보자면 주식 비중을 늘려갈 수 있겠지만 실적이 따라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하락을 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은 지수대에 있어서 의미 있는 지수대는 지금으로서는 어느 정도라고 봐야 될까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수 있겠지만 네. 저희들이 봤을 때 오히려 경험칙으로 보면 코스피 240주선이 되는 한 1870 정도, 1900이 살짝 깨지는 구간이 오히려 좀 바텀아웃 할 수 있는 구간이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을 들 수 있겠지만 2000년 이후에 보시면 국내 증시의 카드 사태라든지 금융 위기와 같은 매크로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이를 제외하고는 240주선을 이렇게 하회한 경우는 별로 없었거든요. 금융 위기엔 좀 단 한 번도 없었다라는 점이 네. 좀 부각될 것 같고요. 2013년 PBR 저점을 보시면 1배를 깨고 0.95배까지 내려갔었는데 공교롭게도 이 지수대가 사실 240주선하고 맞물린다는 점은 테크니컬하게 240주선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떠나서 이 정도 가격이기 되면 굉장히 싼 구간에 진입을 하는구나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240주선을 우리가 기준으로 삼아도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단 지수상으로 보자면은 1870 정도를 또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은 앞으로의 지수의 방향성을 전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잖아요. 네. 이 정도 지금 1870선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그 정도로까지 갈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좀 더 좋게 보세요? 일단은 매크로 변동성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중앙은행들의 완화된 스탠스가 특히 미국의 페드가 이제 좀 바뀌어가는 국면이거든요. 작년 하반기부터는 이제부터 돈을 더 푸는 것보다는 돈을 조금씩 걷어들이는 입장. 거기다가 종국에는 이지머니 종료라는 부담이 시장 변동성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1배가 지켜질 것이다라고 단언하기에는 조금은 이른 시점이라는 거죠. 네. 대신에 이러한 부분들이 1배를 깨서 다시 또 패닉으로 빠진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강조해 드리고 싶은 거고요. 긍정적인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닥권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PBR 1배 이하의 구간 내지는 240주선이 1800 후반대라는 거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구간이라는 거거든요. 매크로 이벤트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든 간에 사실은 국내 증시는 레벨이 좀 높아졌다라는 게 굉장한 좀 어떻게 보면 좀 기회의 영역이지 않겠냐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 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금은 미국이 테이퍼링을 실시할 수 있는 정도의 경기 국면이라는 거고, 거기다가 국가 간의 좀 커플링이 일어나는, 소위 뭐 금융위기와 같이 커플링이 되면서 다 같이 크래시로 빠진 상황이 아니라, 아르헨티나라든지 얼마 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FTA에서도 뭐 한국이나 멕시코, 필리핀은 또 안전한 국가로 분리를 하잖아요. 네. 이렇게 디커플링이 발생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추가 하락은 어쩌면 주식 매수를 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되지 않겠냐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그렇다면 어떤 점에 기준을 맞추면서 투자 전략을 세워봐야 할지 궁금하거든요. 환율의 변동성도 지금 커지고 있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적 같은 경우에는 뭐 이익에 대한 전망치 계속해서 좋지 않은 상황이고요. 어떻습니까? 네. 저희는 그래서 한 가지 트레이딩 아이디어, 매크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최근에 보시면 이익이라든지 주가 같은 경우에 굉장히 변동성이 심해지다 보니까 신뢰도가 낮아져 있는데, 환 변화에 따른 종목 간의 어떤 차별화 장세를 조금 이용해보자라고 네.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는 유로화가 하락하거나 유로화가 약세로 구간에 진입했을 때 오히려 조금 실적 모멘텀이나 주가가 좀 괜찮아질 수 있는 국면을 좀 얘기를 드리는데요. 이유는 뭐냐면 2012년 이후 1년 반 동안에 소위 말하는 리스크 자산들을 좀 이끌어왔던 게 유로화입니다. 엔화가 상대적으로 약해지면서 유로화가 강해졌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연초 이후에는 유로화가 하락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종목별로 그리고 업종별로 그러니까 편차를 가져오는 중요한 트리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 유로화하고 상관계수가 높았던 업종은 사실은 매도 전략을 가고, 네. 유로화하고 좀 상관계수가 낮았던 종목들에 대해서는 좀 오히려 매수 전략을 가자고 얘기를 드리는데, 뭐 상관계수가 낮았던, 즉 매수 전략을 갖고 가는 종목군에는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아차 같은 게 예. 포함되어 있고요. KT라든지 LG전자 같은 경우가 해당이 되고, 오히려 상관계수가 높았던 SK하이닉스나 NC소프트 네이버 내지는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매도 전략을 가져가자고 말씀드립니다. 물론 펀더멘털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사실 $1 환율의 방향성하고도 비슷하거든요.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환율이 원화가 내려오면서 주가도 굉장히 변동성이 많이 발생을 했고, PB100까지 내려갔던 부분들이 유로화 약세, 원화 약세되면서 이제는 좀 반대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 앞으로 뭐 주가 자체, 시장 자체는 좀 혼란스럽지만, 이렇게 환변화 내지는 가격이 많이 빠져있는 종목들은 오히려 좀 저가 매수 구간에 진입하지 않았냐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유로화와 상관계수가 낮았던 종목들, 최근에 많이 조정을 받고 있는 종목들이 또 포착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종목들로 차근차근 또 관심을 가지고 접근을 해보자라고 투자 전략을 세워줬습니다. 이트레이드 증권의 신중호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